제가 최근에 읽은 육아서적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맘맘TV 최현정입니다. 가장 저에게 큰 인상과 큰 영향력을 발휘한 책 소개를 하려 합니다. 제 주변의 모든 어머니들께 이 책을 제가 마구 추천하고 선물하고 있고요. 행여나 아직은 접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추천할게요. 엄마 심리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엄마의 무의식이 아이를 기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신분석 창시자 프로이트의 이론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무의식이란 끝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끝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아이를 기른다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끝내 모르는 나가 아이를 기른다는데, 그치?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무의식을 정신분석에서도 치료 과정이 그거거든요. 이 거대한 무의식의 의식화.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걸 죽을 때까지 해도 끝내 다 못하고 죽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거대한 빙산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캐서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게 정신분석의 1위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이 거대한 무의식을 전체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의식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조금 물속을 들여다보면 보이는 그 전의식만큼이라도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정말 큰 변화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자잘한 설명이 사실은 필요가 없고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 3가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 몸에는 엄마 냄새가 밴다. 화장품 냄새, 엄마가 만들었던 음식 냄새 아니고 엄마의 마음. 그게 아이의 몸에 스며드는 엄마의 냄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 말이 필요 없고요. 한 부분 읽을게요. 엄마가 아이를 귀여워하는 마음으로 보면 아이 몸에는 귀여운 냄새가 밴다. 아이는 어딜 가나 귀여운 냄새를 풍기고 사람들은 아이를 귀여워하게 된다. 엄마가 아이를 못났다고 바라보면 아이 몸에 못난 냄새가 밴다.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못난 냄새를 풍기고 사람들은 아이를 왠지 모르게 못난 아이 취급한다. 이게 엄마 냄새다. 엄마가 아이를 향해서 아이를 바라보는 그 기운, 그게 아이 몸에 배는 엄마의 냄새라는 거예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는데 나는 아이의 몸에 어떤 엄마 냄새를 지금 스며들게 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육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책을 아직 사보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이거는 정말 저도 이제 말을 하는 직업을 지녔었기에 우리가 막 많이 논했던 거는 입말과 글말에 대해서도 많이 논했거든요. 방송할 때 방송 원고를 절대 글말로 쓰면 안 된다. 입말로 써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글로 써서 읽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해보고 그걸 글로 옮겨 적어야 방송 원고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는 입말과 맘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에는 입말과 맘말이 있다. 입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맘말은 마음속 진짜 말이다. 입말로는 아유 괜찮다, 너 믿는다 하면서 마음의 말로는 아 괜찮다, 에이 못 믿겠다 이러고 있다면 맘말이 진짜 냄새다. 입으로 괜찮다 하지만 마음으로 안 괜찮다는 냄새를 풍기는 거다. 아이는 엄마의 입말을 듣지 않고 맘말을 듣는다. 입말은 귓전으로 스쳐가지만 맘말이 아이의 몸에 스며든다. 무섭죠? 사실은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이런 예시를 하나 들어주셨는데요. 이 예시만으로도 내 상황하고 딱 적용시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이 안쓰럽다고 눈물을 흘린 직장맘을 보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자기 할 일도 알아서 하고 동생도 챙긴다. 대견하다. 그런 딸을 보고 엄마가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좋을까? 아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너무 일찍 철들었어. 아우 짠해. 그런 엄마 계시죠? 든든한 딸이니 엄마는 그냥 뿌듯해하고 기분 좋아하면 된다. 그런데 이 엄마는 딸을 보고 짠하다며 눈물을 흘린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애틋한 엄마의 사랑이 아이에게는 독이 된다. 왜 독이 될까? 정말 괜찮은 아이인데 갑자기 그 아이가 불쌍한 아이로 변하기 때문이다. 엄마 냄새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오 그래? 막 이렇게 인상적이지 않나요? 나만 그러는 건 아니겠죠? 99쪽도 읽어드려야지. 엄마 마음만 바꾸면 엄마 냄새가 바뀐다. 아이를 잘 살게 하는 방법은 엄마가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엄마는 제일 어려운 방법을 쓴다. 아이를 바꾸려는 것이다. 바꾸려고 애써도 안 되니 서로에게 상처만 남고 원망만 가득하다.
엄마 냄새를 화두로 몇 군데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고 가슴에 탁 박혔던 구절들을 읽어드렸습니다. 마마 물기 제가 키워드로 잡은 3가지, 엄마 냄새, 초자 엄마, 원초아 엄마, 그리고 3번째 자발성 이슈. 2번째로 가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또 셋으로 나누었죠. 초자, 자, 그리고 원초아, 슈퍼에고, 에고, 이드. 네, 원래 말은 이거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초자하는 올바름을 추구하는 정신기능, 도덕적인 나라고 한다면 원초아는 가장 본성에 가까운 욕구에 충실한 자아라고 하죠. 그리고 진짜 자아인 에고가 이 슈퍼에고와 이드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요. 때로는 슈퍼에고의 말을 듣고 때로는 원초와 이드의 말을 듣고 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현실 자아가 에고라고 하는 거죠. 자아. 엄마의 유형을 도덕적인 엄마, 초자아 엄마와 너무 본능에 충실한 엄마, 원초아 엄마라고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눠본다면 어느 쪽 엄마가 더 아이에게 좋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반듯하고 올바름을 추구하는 초자아 엄마, 조금은 이기적이고 너무 본능에 충실한 이드 엄마. 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양극단은 물론 안 좋죠. 근데 그 중간에서 늘 엄마는 왔다 갔다 하겠죠. 그 중에서 초자아 쪽의 엄마가 나을지 원초아 쪽의 엄마가 나을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살짝 이드 엄마가 좋은 엄마다. 아이도 좋고 엄마도 좋다. 아이에게 피해주지 않는 한에서 엄마가 자기 인생을 잘 살면 좋지 않은가. 아이에게 엄마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주면 안 된다. 엄마도 엄마 인생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알려줘야 한다. 그러니 살짝 이드 엄마는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나타나면 살짝 느끼고 빨리 털어버리면 된다. 저한테 가장 큰 위안을 준 말이 이 말이었거든요. 내가 내 욕심 챙긴다고 아이를 등한시하는 건 아닐까? 내 사회적 욕구 때문에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아이를 뿌리치고 나가고 싶어 하는 건가? 이런 갈등의 순간마다 요 구절을 붙들고 살리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면서도 사실 이런저런 말을 많이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몇 군데 읽어드리는 것으로 족하다 생각했었거든요. 자꾸 말이 막 나오네요. 근데 그냥 읽을게요. 이번엔 90쪽. 아이를 인사성 바른 아이로 키워야 한다. 이 강박을 좀 지니고 있나 봐요. 인사 이슈 누구나 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아이가 인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세나, 엄마 친구한테 인사해야지. 그래도 아이가 안 한다. 그럼 나중에 해라. 덧붙일 것 없이 여기서 끝나야 한다. 그게 정답이다. 아, 얘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요. 얘가 숫기가 없어서요. 이런 말 덧붙이지 말자. 왜 인사 안 한 걸 변명하나? 그것도 아이를 디스하면서. 엄마 잘못이 아니고 애가 문제라고 변명하는 건가? 인사 좀 안 했다고 내 아이를 부끄러운, 숫기 없는, 낯가림 많은 그런 아이로 만들어버리나. 그 순간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꾹 입 다물고 넘어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 불안은 엄마가 견디자. 인사 지금 한번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고요. 혹시 정말로 아이가 숫기 없다고 해도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기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이를 바꾸려 들면 그건 서로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 아이의 자존감만 깎아내릴 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엄마라는 단어 속에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다. 모든 엄마는 완전한 엄마라는 것이다. 완벽한 엄마는 아니지만 내 아이에게는 완전한 엄마다. 인간으로서 나는 부족하다. 하지만 엄마로서 나는 완전하다. 이게 정답이다. 저는 이 정답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과도한 아이들 성적에 목매는 이 교육열에 대해서도 이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의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아이의 성적, 공부가 아니라 아이의 자발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은 딱 2가지다. 재미와 의미. 재미없으면 지는 거다. 하지만 재미만 있으면 허망하다. 재미와 함께 의미도 있어야 한다. 인생은 재미와 의미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는 시소놀이다. 사람들과 더불어 재미를 찾는 능력, 그리고 나로 인해 이웃이 더 행복해지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 능력을 갖추는 데는 큰 돈도 필요 없고 명문대 간판도 필요 없다. 자기 인생을 재미있고 의미있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자발성에서 나온다. 자발성이 재산이다. 자발성이 자생력이다. 다가올 세상은 자발성이 충만한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다. 우리는 공부보다 자발성을 택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맥락이고 어떤 이야기지? 라고 조금 물음표가 떠오르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 책 소개해야지 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왜 그냥 슬쩍 왠지 모르게 반감 들어서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럴까봐 그냥 슬쩍 추천해야지 이런 생각했었는데 소개하다 보니까 또 흥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전체를 읽어보셨으면 그렇게 추천하고 싶고요. 이 책을 읽고 엄마라는 그 역할에 대한 무게감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엄마로서의 삶의 질도 훨씬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 느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한마디 읽어봐 주세요. 맘맘TV 오늘은 여기까지.